안녕하세요. 격리TV 한나란입니다. 이번에는 회계원리와 계정과목, 분계, 거래 판료소 등 회계 업무에 필요한 기초 이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땡스 부탁드리며 격리실무 1대1 맞춤과외와 커리큘럼대로 진행되는 멤버십 그룹과외,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먼저 회계원리란 국어사전에서 회계학의 입문 과목이라고 합니다. 부기원리, 회계장부,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재무제표의 작성 따위를 다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챗 GPT에서는 회계 항목을 처리하고 기록하는 데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합니다. 챗 GPT에서 회계원리의 원칙에 대해 설명한 것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의 원칙, 회사와 그 소유주 사이에 구분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소유주의 개인 자산과 구분되어야 하며 회계 기록에서도 이를 분리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다음 계속성의 원칙. 회사의 경영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회계 정보를 작성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회계 정보가 특정 시점에서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록의 원칙. 일관성 있는 회계 원칙과 방법을 사용하여 회계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회사가 일관성이 있는 방식으로 거래를 기록하면 정보를 비교하고 분석하기가 더 쉽습니다. 비교의 원칙. 회계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기업들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관된 회계 기준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용의 원칙. 자산은 기록할 때 획득 비용으로 기록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자산의 가치는 획득 비용에 기반해 평가되어야 하며 이는 주로 장부 가치가 아닌 실제 지불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챗 GPT가 알려주는 회계 원리에 대한 원칙을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면 회계의 기본이 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알기 위해 정확하고 일관되게 신뢰성 있는 규정을 따라 회계 항목을 처리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자체 기장을 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이론으로 분계, 차변과 대변, 계정 과목, 거래의 판료소, 대차 평균의 원리 등이 있습니다. 그럼 계정 과목이란 국어사전에서 회계에서 단위가 되는 각 계정의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 계정 과목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나뉩니다. 자산은 우리 회사 거, 부채는 남의 거, 자본은 우리가 처음에 투자한 자본금과 여태까지 이익이 난 금액, 수익은 우리 회사의 매출, 비용은 그 매출이 일어나는 데 드는 비용,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나뉩니다. 그럼 자산, 부채, 자본으로는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으로는 경영 성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말이죠. 그럼 재무 상태는 재무 상태표라는 재무제표에 나옵니다. 경영 성과는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에 나옵니다. 결산하고 나온 재무제표를 다들 갖고 계시죠?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분계란 부기에서 거래 내용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적는 일을 말합니다. 그럼 차변과 대변은 그 위치의 이름을 말합니다.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위치를 나타내는 것과 같죠. 분계할 때에 각각의 계정 과목을 놓는 위치의 이름으로 보통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지칭하는데요. 그럼 각각의 계정 과목이 차변에 올 때 어떤 것을 의미하고 대변에 올 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게 총 8가지의 의미로 나뉘어서 거래의 판료소라고도 하죠. 자산은 차변에 오면 증가가 되고 대변에 오면 감소가 됩니다. 부채는 자산과 반대로 대변에 와야 증가가 되고 차변에 오면 감소가 됩니다. 자본은 부채와 마찬가지로 차변이 감소, 대변이 증가입니다. 수익은 대변에서만 발생하고 비용은 차변에서만 발생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수익과 비용은 그 자리가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총 8가지로 거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거래로 예를 들어 볼게요. 비품 100만 원을 현금 주고 구입을 한 거래는 비품 100만 원을 현금을 주고 구입한 거래를 거래 판료소로 분개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비품을 구매했으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늘어나 차변에 옵니다. 또 현금을 주었으니 우리가 보유한 현금, 자산이 줄어들어 대변에 옵니다. 차변에는 비품, 대변에는 현금인 거죠. 또 직원들 회식을 하고 법인카드를 긁었어요. 직원이 회식한 것은 복리후생비,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비용이 발생이 되었고 법인카드를 긁은 것은 신용카드라면 긁을 당시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카드 대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죠. 그럼 긁을 당시에는 우리가 줘야 할 돈, 부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복리후생비, 대변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미지급금이 듭니다. 또 카드 매출이 발생되었다. 우리 회사의 매출은 수익입니다. 수익이 발생했으니 대변에 오고 그 매출 대금은 카드니까 바로 안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권리, 자산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돈, 미수금, 대변에는 수익이 발생한 우리의 매출이 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분개를 했을 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의 합은 서로 같아야 합니다. 만약 다르다면 분개가 틀린 것입니다. 이걸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해요. 예를 들어 직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직원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을 사용하여 차변에 10만 원,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자산이 줄어 현금 10만 원이 오면 됩니다. 그럼 차변과 대변의 금액의 합이 각각 10만 원으로 서로 같죠? 이렇게 같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격리 업무가 어렵다면 하나란의 격리TV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대부분의 중소기업 격리 업무를 총망라한 커리큘럼 수업을 듣고 싶으시면 멤버십을 가입하셔서 영상을 시청해주시거나 그룹 가해를 신청해주세요. 그래도 어렵다면 1:1 개인 맞춤 가해를 신청해주세요. 만약 격리 고용이 힘든 대표님들은 격리TV에서 제공하고 있는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회계 프로그램 도입 등의 단기 서비스도 가능하고 격리 업무 관련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세요. 더보기에도 메일 주소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격리TV 하나란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